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이것은 한국자유청년맹 강석호 총재를 모시는 유튜브 특집 자유초대석 신년대담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사회자 김소아입니다. 먼저 한국자유청년맹의 2025년 슬로건인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와 안보 지킴이에 대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멋진 슬로건처럼 2025년은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석호 총재님과 함께 한국자유청년맹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그리고 슬프지만 현재 혼란한 시국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막 기지개를 켠 2025년을 더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집 자유초대석 신년대담을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모두 미소 한번 지으시고 대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실 시청자들에게 인사와 덕담 부탁드립니다. 총재님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2월 총재 선임 후 약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총재님께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우리 회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또 자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그 MZ 세대들에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자유와 안보의 가치를 함께하기 위한 한국 주니어 자유연맹을 출범을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널리 알리는 콘텐츠 기획, 그리고 우리 자유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 전국에 있는 3,300개의 읍면동 불뿌리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 위원장 협의회 워크숍 개최, 또한 33개의 그 해외 동포 지부죠. 그러한 교육과 또 모국 연수, 또 북핵 억제를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하고 또 의미 있는 사업을 많이 실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각종 사업 모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다고 다들 바라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은 전국에 계신 우리 회원 여러분과 함께한 또한 회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는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설립의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근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다. 이런 부분은 뭐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전쟁 때의 세대는 아니지만 전후 세대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을 잘 했기 때문에 그걸로 근간을 이루어야 되고, 거기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를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런 세력이 있다 하면은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한국자유청년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활동하는 단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맹이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물론 맞습니다. 저희 단체는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없는 법적으로 지정된 그런 법정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중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적 활동을 할 때는 정치중립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억제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정치중립위원회를 저희가 이사해서 없애버리고 단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러한 모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겠다 해서 정치중립위원회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그런 부분을 없애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우리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부정하거나 북한을 찬양하거나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이런 세력이나 이러한 개인 집단 등이 한국 내에서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정치인이라도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이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정치 부분에서는 좀 가름말을 잘 타가지고 어느 부분이 정치적 중립이냐 어느 부분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그것을 잘 판단을 국민들에게 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조차 목소리를 못한다면은 저희는 뭐 존립의 근거도 없고 존립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여야의 싸움에 들어가서 여가 옳다, 야가 옳다 이런 것은 그게 이제 또 정치적 중립 사항에서 저희는 철저히 지켜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치인들도 저희 연맹의 취지를 잘 알아주셔가지고 하여간 저희도 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보 지킴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정치적 중립이 어떤 부분이냐는 것을 서로 좀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 체포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청재님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저희가 뭐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중립에서 언급을 한다는 자체는 좀 이율배반적인 생각도 듭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유총연맹의 뜻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봤으니까 저도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린다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왜 계엄 발표를 했을까? 무엇 때문에 계엄을 했을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많은 국민들도 왜 그걸 가지고 계엄을 선포를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죽하면은 계엄을 무리하게 저렇게 했을까? 그런 부분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정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헌법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행했던 그러한 부분이 법에 의해 가지고 질서 있게 잘 정리정돈이 또 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또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상권 분립의 체제에서 사법부가 잘 판단을 해서 처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많은 또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요. 예.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맹은 갈등 해소와 국민 화합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뭐 좌파다, 우파다, 생각은 자유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좌경하다, 우경하다 이런 부분에 갈등이 많이 있는데, 물론 법의 선을 넘지 않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은 서로 공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버리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근간을 훼손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넘지 않는다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현재는 이런 부분이 서로가 갈등 속에서 많은 부분의 분열과 분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국민 여러분들이 워낙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그 가짜 뉴스들,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서로를 자극하고 또 서로를 부추기고 행동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양 이렇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 갈등에 여러 가지 그 분쟁의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하고 또 부추기는 세력과 이런 부분도 좀 이성을 찾아가지고 냉정하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근간에서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안보 지킴이, 우리 회원들이 거기에서 충실한다면은 우리가 나서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현재의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총재님이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아까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회적 갈등 요소 이 부분을 자세하게, 또 가짜 뉴스 등등 이렇게 본다면은 무엇이 진실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한 단계 천천히 이렇게 봐진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인들도 요새는 정치가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국회의원 3선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서로가 이해가 맞지 않는 부분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법대로, 규정 규칙대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 전에 또 서로 협치를 해서 국민이 뽑아준 정치인들이 협치를 하고 또한 국민을 보고한다 하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정치적 행위 부분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한 단계 더 높이 뛰는 그런 현재 그 갈등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2025년을 맞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2025년에는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이 MZ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와 안보 지킴이를 슬로건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창립 71주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념행사와 17개 시도지구별 주니어 자유연맹에 대한 조직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자유민주시민교실 운영과 또 국민 여러분, 회원 여러분이 재미있고 유익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 관리로 그렇게 편성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맹 자립, 재정 자립을 위한 연맹 부지 개발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 가치관 확립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물론 정관, 규정, 규칙에 따라서 할 것이고 아주 투명하게 여러분께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 을사년
올 새해에는 연맹 모든 식구의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갖게 전하면서 연맹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연맹의 변화와 도전에 힘을 실어주시고 같이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